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 실시된 첫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입니다. 윤 전 총장 30%가 훨씬 넘는 지지율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요. 윤석열 전 총장이 32.4%, 이재명 경기도지사 24.1, 이낙연 민주당 대표 14.9, 홍준표 무소속 의원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7.6, 정세균 총리 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5,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2.1%의 순입니다. 자, 이 같은 여론조사는요. TBS가 의뢰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일자는 바로 지난 5일, 즉 윤 총장이 사퇴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95% 신뢰 수준입니다.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직전에 실시된 동일한 여론조사, 지난 1월 달에 실시가 됐는데 그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4.6%였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지금 사퇴하자마자 2배 넘게 지지율이 올라선 건데 이 같은 여론조사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보수층이 결집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근데 참 이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요. 네. 그리고 또 이전 여론조사가 1월에 시행됐던 여론조사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2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두 여론조사 결과를 같이 비교하는 게 맞는지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는 수치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걸 봐도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보다 앞서갔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24%대 그다음에 14.9%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른바 윤석열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기지 않았을 때도 이 정도 지지율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지지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적합 후보 없음이 5.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물론 보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적합 후보가 없다고 하는 게 수치가 이렇게 적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이 얘기는 포집을 좀 다르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좀 해석한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좀 실망했던 보수층 그리고 일부 중도층들이 후보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바깥으로 빠져서 무응답이나 적합 후보 없음 쪽으로 가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른바 윤석열이라고 하는 현상에 조금 더 보태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잠깐의 지금 어떤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다고 하는 측면하고 또 네.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보수층 지지자들 중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실망감들 때문에 지지 후보가 없다고 응답했던 층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은 사실은 정답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은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정확한 추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주목해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여론조사를 볼 필요, 또 향후 조금 더 흐름을 볼 필요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빠졌네요. 여기와 관련돼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또한 그 같은 어떤 그 민심이 움직인 부분도 있는 건 아닌지 여기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던 시기는 지난해 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크게 달했을 때입니다. 그때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의 인기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소장님, 지금도 그런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앞서 소개는 안 했지만 이 여론조사에서 하나의 항목이 더 있어요. 네. 뭐냐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가 파괴됐다라는 윤석열 총장의 그 의견에 동의합니까? 라고 했을 때 56.6%가 공감합니다 라고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 상황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인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의롭다, 헌법을 지키겠다, 국민을 보호하겠다, 그런 외침을 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기대감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이 약간의 좀 거품이 껴있을 수가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향후에 어떠한 스텝과 스케줄을 갖고 국민에게 호소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유지될 거냐 아니면 더 높아질 것이냐 이거는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요 조급하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서울시장 선거에 내가 개입해가지고 야권 후보 이거 당선되는데 내가 도움을 주고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내가 대권 후보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지 네. 이런 조급함이 있으면은요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좀 낮은 키로 메시지를 내세우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사퇴 시점을 놓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 컨설턴트로서 조언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급하면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은 이제 윤 전 총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계 진출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 같은 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계에 진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러하다 48%, 부적절하다 46.3%는 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잘 모름 5.7%. 이 내용을 보면은요, 상당히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연령대별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봤더니 일단 18세에서 29세, 20대에서는 이 부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대와 40대에서는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부적절하다는 응답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즉, 윤 총장이 정계 진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의견이 30대와 40대는 더 많았던 거죠. 하지만 50대 이상부터는 그 여론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50대, 60대, 70대 이상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윤 총장의 정계 진출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여론조사는요, YTN에서 의뢰해서 리얼미터에서 실시했습니다. 역시 동일한 날짜, 지난 5일 바로 윤 총장이 사퇴를 발표한 그 다음 날에 실시가 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두 분 평론가께서는 윤 전 총장이 정계에 진출할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미 정계 진출했죠. 네. 정치하겠다는 선언을 지난주에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 얘기한 거 보세요. 헌법을 수호하겠다, 국민을 보호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임명직 공무원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치를 하겠다, 선출직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밝혔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정치하는 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런 평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정치에 발을 들여놨는데 네. 이런 여론조사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 정치를 하는 것이 당연히 부적절해요. 왜냐하면요,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 후보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비상식적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네. 거의 46대 48 이런 식의 박빙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윤석열 총장은 당연히 이제 나는 누구와 정치를 할까? 어떤 메시지를 갖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 선수였어요. 근데 나는 평소에 축구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갑자기 프로축구단에 입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경기 뛸 수 있겠습니까? 수영 선수에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선 네.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워밍업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이러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거 없이 조급하게 내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높게 나오니까 나 정치에 바로 뛰어들 거야. 이러면은요 망해요. 이런 상황을 윤석열 총장이 충분히 좀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적절 부적절 여부를 떠나서 일단 윤석열 총장은 이미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장 소장께서는 단언을 하셨는데 다만 검찰총장으로서 보여줬던 정치적 행보는 무척 부적절한 것임엔 틀림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실력을 보여주는 순서인데 어떤 준비를 할지 이 부분이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뒤따르게 되는 항목이다, 대목이다. 이 부분 짚어주셨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이 정치에 뛰어들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정치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질문이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 보수 인사를 만났는데 윤 총장이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뭐 이렇게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 총장은 이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정치하기 위해서 명분 쌓기를 하기 위해서 사흘 동안 이른바 이제 사퇴 과정이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만들었던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론 인터뷰도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으로서 했던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사흘 뒤에 결국은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겠다. 그것도 사실은 청사 앞에서 반차를 내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표를 했던 거잖아요. 최대한 극적인 효과를 노렸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은 정치에 대한 생각을 한 지는 좀 됐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국감 때 정치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뒤끝을 흐리는 답을 해서 왜 안 한다는 말을 못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속 한구석에 네. 정치에 대한 욕망을 어떤 기제가 자극을 했는지는 단정적으로 표현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하고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죠. 그게 누적돼서 어느 순간인가 나도 정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겠지만 정치에 대한 것을 나의 한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꽤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것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직 검찰총장이 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이런 부적절한 사례를 남긴 것은 두고두고 아마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굉장히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저도 정치를 할 욕심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국 정치사 보면 대선 후보가 어느 날 반짝 나와가지고 대선 후보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해서 당선까지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건 정치 세력이라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국민들의 검증 과정이라는 것도 사실 정치인으로서 검증이라는 게 일종의 인기 투표랑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책적으로 검증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라는 게 쌓여야 되는 거니까 윤 총장에 대해서 지금 단순히 검찰개혁에 뭐 문제에 있어서 갈등 양상을 보이다가 뭔가의 뭐 정의나 공정이랑 화두를 들고 뛰쳐나왔다고 해서 네. 사람들 마음에는 뭐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온전하게 정치인으로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별의 순간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될지 그냥 혜성처럼 지는 게 될지 이거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별이 될지 그 부분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 세력이 좀 굳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양당 체제, 정당 정치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권, 야권 여러 얘기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야권 정치인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으로 곧장 입당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밟게 될 것인지 궁금한데, 사실 야권에서도 뭐 환영하는 가운데 일부 견제하는 그런 뭐 잠룡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요. 물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곧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3세력, 제3지대에서 뭐 앞날을 좀 도모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정치 앞날을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굉장히 많은 변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변수를 다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보수 야권의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될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승리하든 안 하든 간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예를 들면 20%대 이상 나오게 된다고 하면 결국 보수 야권에서 그 정도 지지율 나올 사람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보수 야권이 재편될 수 있는 움직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근데 뭐 윤 전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3지대에 머무르겠다고 하면 과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그러면 기존의 보수당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야권의 지형이 재편되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질 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러면 여권은 어떻게 할 거냐? 여권도 제가 볼 땐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편이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전략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는. 이 야권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뭔가 기대감을 만든다고 하면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대표 양강 구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도 내에서 새로운 인물을 더 넣어야겠다고 하는 욕구나 욕망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또 정치 지형이 많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여름은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가을 정도, 찬바람이 네. 불 정도쯤 돼야 내년 3월 대선이기 때문에 그쯤 돼서 각 당의 당내 후보들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네. 윤 전 총장이 어느 정도 지지율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체 지형이 다 재편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치인 윤석열의 행보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이 여야 대선 가도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시작하는 그 가을쯤에서 좀 분명하게 나올 것인데 여름까지 주의를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 가운데 하나, 4월 보궐선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슈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합니다. 윤 전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방금 장 소장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그 총장 사퇴 이슈만 하더라도 상당한 영향 자체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LH공사 직원들의 네. 불법적인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이 내가 옛날에 수사해봤는데 이거 조사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대안까지 제시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번 선거에 외곽 때리기 형태의 어떤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야권 후보가 마지막에 상당히 위험하다,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흐름이 가면 윤석열 총장이 직접 그냥 야권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퍼포먼스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온 것은요, 윤석열 총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본인의 결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택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나는 개나 키워야지 이런 식의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언론이나 야권 후보들이 윤석열 총장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한마디 하면 크게 쓸 거고요. 야권 후보들 윤석열 총장 한번 만나고 통화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 그것이 표에 도움이 네.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향을 끼치는 상수로서 존재해 버렸다라고 말씀드려요.